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장영희. 살아온 기적, 살아올 기적은 11년 전 5월 세상을 떠나며 당신이 지금 힘겹게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바로 내일을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말했던 고 장영희 교수의 자전적 에세이집입니다. 프롤로그와 넉 장의 본문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된 이 책에서 작가는 어린 시절 그리고 교수 시절 암 투병 중에 느꼈던 감정 그리고 어이없는 에피소드 경험들, 털털한 자신의 성격, 학생들 이야기 등 평범한 소재를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책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으로 문학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은 장영희 교수는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뉴욕 주립대학교 영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콜롬비아 대학에서 1년간 번역학을 공부했습니다. 1995년부터 서강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번역가, 수필가, 컬럼니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내 생에 단 한 번 등 여러 에세이집과 20여 권의 책을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기에 이 책이 오롯이 기적의 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100세를 돌파하는 기적도 이뤄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 샘터에 연재한 57편 중에서 정일 화백의 그림과 함께 39개의 이야기가 담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작가는 6년 미국 유학 끝에 완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도둑맞았습니다.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목발을 짚고 눈비를 맞으며 힘겹게 도서관에 다니던 일.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꼼짝 않고 책을 읽으며 지새웠던 밤들이 너무나 허무해 죽고 싶었다. 닷새째쯤 되는 어느 날 아침 커튼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들어 어두침침한 벽에 가느다란 선을 긋고 있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내 속 깊숙이에서 어떤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이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살아있잖아. 논문 따위쯤이야. 작가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 1년을 더 미국에서 지내며 논문을 완성한 후 논문에 이러한 헌사를 씁니다.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불합격과 실패에 좌절한다면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마음속의 도깨비. 여기에서 작가는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조화보다는 부조화, 타협보다는 갈등을 위해 제멋대로 행동하는 도깨비가 잠복해 있고 언제라도 불평이 튀어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일을 위한 희망과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 이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 불평은 감사로 끝이 난다고 고백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이다. 우리 마음 안에 나쁜 생각이 있어도 3%의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준다. 20년 늦은 편지. 작가는 이 글에서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고 하신 아버지 장영록을 생각하며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뮤얼 버틀러의 잊히지 않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며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이 말로 위로를 보낸다고 합니다. 오늘이라는 가능성. 이 글은 자신의 암에 대한 이야기로 마크 트웨인의 오늘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적힌 카드를 발견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면 헛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와, 꽃 폭죽이 터졌네. 이 수필에서는 5살짜리 조카를 돌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탄하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 세상 아름다움을 보고 동화하고 감격하고 환희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며 짓눌러도 우리 마음속에 어린아이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릎 꿇은 나무. 이 글에서 작가는 누구나 메고 다니는 운명자루에 똑같은 수로 들어있는 불운을 상징하는 검은 돌과 행운을 상징하는 흰 돌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이 돌들을 하나씩 꺼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 돌을 먼저 꺼냈더라도 남보다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제자에게 힘을 보태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힘든다고 하더라도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뼈만 추리면 산다. 이 글에서는 어머니의 지나치는 그 말씀을 통해 아무리 운명이 뒤통수를 쳐서 살을 다 깎아먹고 뼈만 남는다 해도 기본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게 살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괜찮아. 이 글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골목길에 목발을 옆에 두고 혼자 앉아 있을 때 지나가던 깨엇 장수 이야기입니다. 그 아저씨는 나를 흘낏 보고는 그냥 지나쳐 갔다. 그러더니 리어카를 두고 다시 돌아와 내게 깨엇 2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엇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나의 불가사리. 이 글에서는 나 하나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 폭풍으로 밀려온 불가사리들이 백사장을 덮었다. 태양이 천천히 잿빛 구름을 뚫고 얼굴을 내밀기 시작할 때 한 남자가 어린 소년 하나가 무언가를 바닷속을 향해 계속 던져놓는 모습을 보았다. 남자가 소년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제 곧 해가 높이 뜨면 여기 있는 불가사리들이 모두 타서 죽게 될 테니까 하나씩 바닷속으로 던지고 있어요. 남자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얘야, 폭풍으로 밀려온 불가사리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네가 하는 일이 무슨 도움이 되겠니? 소년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힘껏 바다를 향해 던지며 말했다. 적어도 제가 방금 바닷속으로 던진 저 불가사리에게는 도움이 되었겠죠. 나 하나 선한 일을 행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나 하는 생각 대신 나 하나라도 그 일을 한다면 최소한 내가 구한 그 한 사람에게는 인생을 다시 사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2개의 독에 쥐 한 마리씩을 넣고 빛이 들지 않도록 밀봉한 후 한쪽 독에만 바늘 구멍을 뚫으면 깜깜한 독 안의 쥐는 일주일 만에 죽지만 한 줄기 빛이 들게 한 독 안의 쥐는 2주일을 더 산다고 합니다. 한 줄기 빛은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되고 그 힘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듯이 희망은 운명도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위대한 힘이라고요. 작가는 첫돌이 지나 소아마비를 앓아 평생 목발을 짚고 살았지만 장애인을 경시하는 한국 사회의 한계와 사람들 시선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천연 같은 삶이라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만
나도 살았는데 하면서 뻐기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 주저앉기보다 일어나 걷는 것이 편하다며 부족한 인간끼리 대화를 나누고자 청합니다. 결국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인간의 패기도 열정도 용기도 아니고 인간의 선함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솔직하게 타인에게 힘이 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치유하고 보살피는 행위라고요. 또한 기적이란 노심초사하면서 버텨낸 나날들이며 그런 내공으로 앞으로도 기적을 만들어 나갈 것을 우리에게 유언처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기적이고 살아온 것 또한 기적입니다. 그러니 살아갈 날도 기적일 것은 자명하겠지요. 자신이 많이 아프면서도 괜찮다고 토닥여주니 더욱 마음이 아리는 책. 코로나 시대에 맞은 희망 백신으로 기적을 연출할 힘을 다시 얻어봅니다. 이 책의 제목을 빌려왔다는 김종삼 시인의 시 어부를 낭독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어부 김종삼.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멀리 노를 저어 나가서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